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금천 썰전. 아, 이게 잘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수정. 예, 이성호입니다. 네, 네. 오늘도 총선 특집으로 금천 썰전 국민의힘 강성만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금천구민 여러분, 저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강성만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자 하는 소망 다 이루시고 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님의 양력을 한번 네, 제가 소개시켜 한번 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도 자기 명함으로 명함이 제일 좋아요. 제일 확실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명함이 깔끔합니다. 앞에는 아무 쫙다 이렇게 강성만 써 있고, 네, 한번 대표 영역으로는 일단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현재도 위원장이시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2017년부터 지금 한 8년간 당협위원장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 위켄 명예이사장, 그리고 차단법인 푸른지구 공동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 농림부 장관 정책보좌관 2급 상당이고요. 그리고 국정홍보처 공보지원 담당관, 그리고 광주일보 지금 정치부 기자, 그리고 부천 소명여고, 그리고 서울 희경여고 영어교사도 하셨어요. 교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할 전 사실 되게 화려해요. 네. 교사도 하셨고 기자도 하셨고 그래서 네. 그리고 국정홍보처도 일하셨고 그리고 또 국립박물관도 일하셨고 이 발달장애 문화예술협회도 일하셨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추가할 게 있나요? 아니면 강조할 거 소개 이것만 가지고 내가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요? 네. 이 정도면 돼요. 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뭐예요? 그 용산에 가 보셨죠? 네,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문화재단. 네. 이제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거기 이제 사장으로 갔을 때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이었어요. 네네. 말하자면 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그 극장이 있어요. 극장 용이라고. 네네. 그리고 또 문화상품 샵이 있고 또 식음료 매장이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 돈으로 박물관을 지원하는 일을 해요. 그게 이제 박물관 문화재단의 일인데 제가 사장을 하는 동안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자를 빼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재단법인이었던 그 법률적인 지위를 특별법인화 시켜가지고 네. 특별법인화라고 하면은 이제 KBS 같은 기관의 성격과 같은 기관이 되는 거예요. 공영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 영역을 이제 뭐 부여박물관, 뭐 공주박물관, 뭐 제주박물관, 지방의 국립박물관까지 다 확장을 시켜서 지방박물관의 그런 문화를 또 경영하는 그런 재단, 굉장히 확장된 재단을 제가 만들고 나왔죠. 이거 언제까지 하셨어요? 그때가 임기 3년을 하고 나왔으니까요.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네. 그러시구나. 사장을 놓고 해가지고 네. 사장님이었네. 네. 거기는 또 대표라고 안 하고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용어가. 네. 일단 또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나? 저는 푸른지구 공동대표 이게 푸른지구라고 얘기하시니까 혹시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쪽 맞아요. 환경인데 예, 환경부 산하의 사단법인이에요. 푸른지구라고. 푸른지구보다는 푸른아시아라는 법인이 더 유명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황사의 진원지 몽골의 그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말라가지고 사막화돼요. 네, 그렇죠.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나무를 매년 2,000그루씩 심어서 호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이 사단법인인데 제가 공동대표로 몽골 가서 저도 나무 2,000그루 심어봤고요. 네네. 매년 또 거기 그 뭐 관정 같은 거 파서 물 끌어올려야 네.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후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그 몽골에 많이 좀 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물어도 돼요. 광주일보예요. 네. 이 전라도 광주 말씀하신 광주 거죠? 광역시 광주 출신이시죠? 목포에서도 출마하셨고 그쪽 출신이죠. 예. 목포에서 당시 그
신한국당이었나요? 아니, 제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인연을 맺은 게 네. 바로 이제 그 선거인데 2007년도에 4월 12일인가 4월 달에 전라남도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거기 민주당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이고 예.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있었고 또 한학압 대표가 이끄는 새천년 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학압 대표가 이제 그때 대법원에서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생긴 보궐선거인데 거기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둘째 아들 김홍업 씨를 새천년 민주당이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로 무안신안에 출마해서 DJ의 차남 김홍업 후보하고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지금 보수 정당하고 제가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한나라당을 창당한 이래 전라도 전체에서 호남 전체에서 최초 2자리 득표를 했어요. 그때 뭐 2점 몇 프로 얻고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 12% 정도를 얻어서 당에서는 높이 평가를 해줬죠. 예. 이때도 당선을 목표로 출마하신 거 맞죠? 제가 이제 당선까지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때 한나라당 지도부가 저를 찾아와서 뭐 후보로 나서주라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가서 뭐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DJU 고향에서 그렇죠. DJU 아들하고 DJ가 살아있는데 그 사모님 이유호 여사가 휠체어 타고 와서 내 아들 홍업이 좀 도와주세요 호소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0%만 넘겨주라. 2자리만 넘으면 당선된 걸로 쳐주겠다. 그냥 한 번도 1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뭐 이해창 그때 대통령 후보가 뭐 2점 몇 프로 뭐 이러던 시절에 이정현 우리 뭐 나중에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광주 남구에서 홑 500표 얻고 이런 시절에 제가 어쨌든 12%를 얻었다니까요. 아니, 당선된 것으로 쳐준다는 건 뭐야? 금배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강재석 그 대표님은 네, 어떻게 그래서 했다는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보궐선거 치르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하고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바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 강재섭 대표가 너는 뭐 호남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으니까 뭐 호남 몫으로 비례대표를 주겠다고 했는데 번호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뭐 당선권 저 한참 뒤인 뭐 제가 40몇 번을 받았어요. 비례대표 번호도 받으셨었구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학력 가지고도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예,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셔서 맞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어떤 네. 동기로 출마하시게 됐는지 이전 질문 지겨울 거야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저는 뭐 결심하고 말 것도 없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오래 했고 뭐 만 7년을 했고 이제 8년 차니까 그것도 어렵게 했어요. 뭐 우리 보수 정당이 거의 망하다시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바른정당이 생기면서 보수 정당이 분열되고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한인수 위원장님이 바른정당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여기 뭐 위원장을 할 사람도 없을 때 그때 사실 어렵게 그때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원장 할 때 네. 저를 이제 여기 당협위원장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는 뭐 저희 당이 뭐 참 처참한 상황을 세월을 겪었으니까 뭐 참 뭐 푸대접도 받고 뭐 천대도 받고 그런 세월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4년 전에 출마했고 당협위원장을 하는 이유는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결심할 것은 없고요. 다만 뭐 어려운 지역인데 뭐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또 나간다고 하면은 뭐 제가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제가 뭐 기적을 일으키든 또 장렬한 전사를 하든 또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뭔가 짠한데 어찌같이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짠해요. 이 금천에 2017년도에가 예. 그 탄핵 끝나고 첫 대선 있을 때잖아요. 그 예. 겨울 대선이 첫 예. 여기 예. 오셔서 예. 근데 금천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그랬죠. 예. 이제 그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안영환 의원이 한 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안영환 의원이 제 고등학교 바로 3년 후배예요. 그래서 안영환 의원이 뭐 형님 뭐 여기 불출마 선언하고 떠나면서 뭐 금천에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소주 마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여기가 호남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또 호남 출신이고 그렇다면 내가 뭐 또 가장 서울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예요. 관악금천을 제일 어렵게 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 호남 향후들이 내가 무한 신안에서 얻었던 12%만 이곳에 사는 호남 향후들이 나에게 준다면은 나도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여기 사시는 우리 호남 향후들이 12%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7년간 지금 지역위원장 했는데 본인 선거를 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한 번. 딱 한 번밖에 안 하셨고 딱 네. 지금 뭐 지방선거 대해서 6번 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당이 정말 망하다시피 할 때 네. 그 서러운 분위기 속에서 6번 선거를 치렀는데 홍준표 특히 대선은요. 제가 또 독산초등학교 사고 당해가지고 아 그때 맞다. 자리가 다 아, 어긋나고 그렇죠. 뭐 어깨가 어긋나서 목발을 짚고 유세차를 타고 홍준표 후보 지지 호소를 하고 다녔던 그런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선 2번, 지방선거 2번, 또 재총선 1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1번 해서 6번 선거를 당을 위해서 치렀고 재선거는 1번 했습니다. 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선거. 예, 예. 사실 그때 그 독산초등학교 사고가 컸어요. 그때 마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문에서 이렇게 그 짐을 싣고 오는 차가 이제 급발진 같은 게 하면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때 차에 치여가지고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죠. 자원봉사 하시던 그 49살 먹은 아주머니가 네, 돌아가셨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리는 괜찮으신 건 이게 좀 장애가 남아 있는 건가요? 아 있죠. 장애 뭐 제가 신청은 안 했어도 무릎이 약해요. 무릎이 약해서 회복은 되셨어도 불편하신 게 있는 거죠. 예, 어디 전문 가서 절을 하려고 무릎을 대면은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든가 뭐 또 걷는 것은 뭐 큰 지장이 없는데 달리기 빠른 달리기 이런 건 못하죠. 네, 네, 그렇죠. 의정 활동에는 문제 없죠?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쭤볼 게 사무실에 이제 현수막을 그렇죠. 거셨잖아요. 네. 그 현수막에 이제 문구가 눈에 띄었는데 변화가 필요한 금천 한 번은 바꿔야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슬로거 이제 슬로거. 네. 예, 슬로건 제가 고심 끝에 정했는데요. 아, 네. 이 금천은 뭐 오랫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 구청장, 또 지방의원을 석권하다시피 하면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소수 야당, 구의회 정도 소수 야당의 신세로 그 세월이 국회의원은 12년이고 구청장은 지금 13년, 14년째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을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일을 한 분들에게 금천의 어떤 뭐 영광도 또 금천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그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금천구가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뭐 쉽게 얘기하면 집값, 땅값도 25개구 중에 최하이고 뭐 학력도 그렇고요. 평균 학력도 학생들의 뭐 학군도 그렇고 뭐 자살률, 살인율 이런 건 높아요. 그리고 안전지수도 안 굉장히 좋은 게. 낮고요. 네. 지난해 여름에 우리 전국을 강타했던 4건의 강력 사건 중에 3건이 저희 금천구 독산동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정도로 안전도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주거 환경도 가장 열악하고 뭐 교통도 열악하고 그래서 교육, 편의 시설 할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내가 이번 선거에서 한번 물어야 되겠다 민주당에 그래서 또 금천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니까 변화가 필요한 금천이고 한 번은 바꿔야 이것은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어디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명함을 주는데 어떤 분이 명함을 보더니 그래 한 번은 바꿔야지 이러더라고. 아, 그 말이 저희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 이거 슬로건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바꿔야지 했더니 또 제 그 친구분이 야 진짜 빼자. 그 운이 딱 맞잖아요. 한 번은 바꿔야 네. 바꿔야지가 아니라 바꿔야. 그 진짜를 빼고 한 번은 바꿔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얼마나 민주당 책임을 해야 된다. 예,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제 뭐 네. 호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죠. 구청장이 지금 차성수 청장이 8년, 그 전에 한윤수 청장하고 차성수 청장 8년, 지금 두 번째, 유성장이 두 두 번째. 번째. 그러니까 14년, 16년가 네. 이제 하는 민주당이고 것이죠. 예. 국회의원은 이목희 의원, 이훈 의원, 최기상 의원 그렇죠. 3번 17년. 연속으로 네, 민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전략 공천으로 국힘 오냐 이랬을 때 여기는 무덤이야. 무덤이. 그렇게도 여기는 국민의힘의 무덤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던데 정말 어떻게 좀 반대가 무덤이죠. 예, 그 정도면 뭐 무덤이고 뭐 여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떨어진지도 모른다는 뭐 말씀이 맞아요. 예, 그런 정도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험지 중 험지라는 표현도 부족해서 죽을 사자 땅지자 사지라고도 부르고 그냥 죽는 사지예요? 곳이다. 근데 네. 그렇게 그 이유를 뭐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호남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여기는 그 계속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으로?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국힘 쪽 국회의원 안영환 그쵸, 안영환 의원이나 의원이 그 했었죠. 한인수 청장님이나 한인수 사실 재선했고. 있기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예. 파란색으로 다 예. 그 민주당 쪽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도 있긴 있었죠. 뭐 이우재 의원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우재 의원 같은 경우는 민중당 출신이고 해서 조금 진보적인 색깔이 강했고 또 안영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이제 뉴타운 바람이 그렇죠. 불어서 그 덕을 보고 신승을 하신 분이고 또 한인수 청장은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시면서 자기 조직이나 기반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외적인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서민들이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당보다는 민주당이 자기들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하면 민주당이 솔직히 저희 당보다는 포퓰리즘을 더 많이 했잖아요. 뭘 막 뭐 주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도 좋아요. 어려운 분들을 저는 도와주는 복지를 찬성합니다. 근데 또 그만큼 나라 국가는 어려워져 있고 또 우리 미래 세대 아들 딸들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돼야 되는 게 이제 말하자면 국정 운영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우리 당에 얘기를 해요. 우리 보수 우파 정당도 복지를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늘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서민과 중산층 또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저보다 뭐 잘 사는 부자를 위해서 정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그 혁신적인 보수라고 할까 그런 어떤 중도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 중도 개혁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정치 성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제가 만약에 일할 기회를 가지면은 저는 그런 혁신적 보수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그냥 침묵하거나 이런 정치인보다는 할 말은 하고 그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보수 정당이 매너리즘에 빠지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경종을 울리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네. 거의 맥락이 비슷한데 그러면 정치 철학이 있으시다면 혁신적 보수주의. 네, 정치 철학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국가관이죠. 연결이 일단은 된 것 같아요. 국가관이 저는 그 우리 보수 정당이 늘 얘기하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 자유라는 것이 꼭 지켜져야 되겠다. 이 자유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저희는 우리 민주당 세력 중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존중해요. 다만 이제 종북 주사파를 경계하는 것이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이 대한민국을 뭐 북한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고 이 손자 손녀 세대까지는 안정된 이 나라를 이 시스템을 물려주고 내가 이 지구를 떠나는 게 그게 제 정치하는 일단 기본적인 목표예요. 사실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 역사를 봐도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 대한제국도 뭐 불과 10년. 대한민국이란 이 이름이 영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100년 갈 수도 있고 500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 아들, 딸,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까지는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국가관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민과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좀 내가 열정과 헌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 뭐 막 초선 의원들 보면 그냥 국회의원 수수받아가 4년을 보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네네. 당선되면 빼지도 않으면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은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해서 단판도 짓고 서울시장도 만나고 근데 그런 일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하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준비됐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정말 그런 게 안타깝고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정치부 국회정당 출입도 해보고 또 큰 정치인의 보좌관으로서 국회에서 보좌 업무도 보좌 업무도 해봤고 또 정부 부처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부 경험도 쌓았고 또 그리고 또 뭐 보좌관이나 이런 생활할 때 각종 민원을 해결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청장 관사도 가보고 법무부 장관실도 가보고 아, 이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저는 몸소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 처음 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아차 하면은 4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분위기 좀 익히려고 하면은 위기가 오는 거죠. 너 뭐 했냐 4년 동안 뭐 이런 말 나오고 지역에 대해서 네가 한 게 뭐 있어? 너 중앙정치에서 뭐 네 이름도 모르더라. 뭐 존재감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정말 프로 국회의원, 프로 정치인답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어디 보좌관이었어요? 누구? 제가 새천년 민주당 하나갑 대표 보좌관 하나갑 대표님. 예, 오래 했고요. 예, 또 그렇구나. 강재섭 대표님도 모셨고 그랬습니다. 그러시구나. 큰 정치인을 모셔봤어요. 네네. 예. 좀 질문인데 예. 그러면은 이게 주사파 척결.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척결이라기보다는 방어. 방어. 그럼 이게 그럼 지금 민주당에도 주사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있죠. 판단하는 있는 것으로 예, 있어요. 농단 좀 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얘기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있죠. 거예요. 예. 그래요. 주사파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정된 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한쯤 나오게 손자손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안정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예? 네.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시스템에서 여야가 정권을 주고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어떤 약속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해도 좋아요. 누구를 어떤 계층에게 국가의 예산을 어느 쪽에 좀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예? 당의 정책에 따라.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무슨 사회민주주의로 바꿔버리려고 한다든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예? 또 그냥 갑자기 통일하자고 해가지고 환상적인 통일로 통일 후에 이 나라는 어떤 체제를 할 것인가 또 어떤 통치 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사전 합의가 없이 맹목적으로 뭐 평양 가서 김정은 장군하고 손잡고 우리 통일합시다 하고 갑자기 총선거를 통해 통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대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북한에 2,500만 원 몰표인데 우리 국민은 반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절반이 북한 국민하고 손잡으면은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본 틀 우리가 건국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온 이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저는 여야가 서로 뭐 정책이 어떤 차이도 있고 정권을 주고받고 상생하고 경쟁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으로서의 예. 그거다. 그렇죠. 이 연결된 거네. 앞에 주사파 방어와 이것이 연결된 거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장주의하고 법치주의 되어 있지 않나 했더니만 이제 통일 이후에 통일까지 생각을 하신 하시면 이렇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평가를 조금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고, 그 어쨌든 주민들,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문제점들 같이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고 해법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죠. 지금 뭐 이 책임은
배지를 달고 정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배지를 못 달고 있는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이 책임이 더 크겠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바꿔야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책임을 지고 한번 바꿔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이렇게 된 저는 가장 큰 패단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갈라치기 한 데 있죠. 저는 그것이 망국의 길이라고 봐요. 지금 국민을 둘러 쪼개버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뭘로 갈죠? 편가르기 완전히 국민. 아 조국. 조국도 그렇고, 예, 어쨌든 문재인 정권 5년은 내내 보면은 국민을 둘러 가르고,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편이면은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져도 무조건 편드는 그게 뭐 개딸 문화 이런 뭐 팬덤 문화 아닙니까? 예? 그런 정치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두 편이라는 게 네 편 내 편. 그렇죠. 과거에는 뭐 영원한 지역 감정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영원한 지역 감정은 호남은 아직도 견고하지만 영남은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영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럿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만 이 편가르기는요. 남한을 둘러 대한민국을 둘러 쪼개버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얘기한 거는 통일을 하자고 해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정치를 정말 망국의 길로 간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을 늘 화합시키고. 네네. 제가요 여기서 당협위원장을 하면서도 얼마나 어이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뭐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 여기 민주당 소속 구청장 다 좋은 인간관계로서 지내요. 예? 서로 형 동생도 하고 전직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행사장을 가면은 주민들이 편이 갈려 있어요. 눈치를 봅니다. 응? 나하고 친한 척하면 민주당이 찍히지 않을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요? 그럼요. 의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들은 사이가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선거는 선거대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화합해야죠. 선거가 끝나면은. 저는 그런 나라를 원하거든요. 응? 아니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상생하고 화합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지. 편을 갈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정권을 잡으면은 죽어도 우리는 뺏길 수 없다.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안 되고. 근데 지금 지금 여당이시니까 여당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 편가르기라고 해야 되나? 두 편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다 찢어진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편이 너무 많이 갈라져서. 배현진 국회의원이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증오감 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양반이 뭐 어떻게 중학생이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참 요즘 더 이게 증폭되는 것 같아서 이게 시작이 사실 저는 뭐 그 전부터 이게 약간 이게 점점 이 정치가 정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르면 적.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싫어요 저는. 그거는 네. 좀- 그건 안 된다. 저는 그게 망국의 길이라고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애요? 어떻게 어떻게 없애도 없애고 싶은데 아니 보면은 막 이게 있어.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유튜브 보게 되면은 여기 보수 정당은 또 이제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유튜브 하는 거 있고 또 반대로 그 또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여기 그 국민의힘 그 국회에 도착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왜 방송하지? 왜 유튜브 막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게 왜 무슨 심정으로 가서 이걸 하지? 그러니까 궁금. 자꾸 양극단으로만 이렇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근데 사람 또 그걸 또 봐. 보는 거 그리고 한번 그런 걸 보잖아요. 계속 그게 뜹니다. 추천 영상으로. 이 알고리즘 없이 이 알고리즘이 무서워요. 하여튼 편가르기는 뭐 지금 양쪽이 다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근데 없을 그게 지금 수있을까?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잖아요. 양당 체제가 이번 총선에 4당 체제로. 이게 이제 변화의 저는 조짐이라고 봐요. 그건 예, 이게 뭐 사당, 오당 이준석 뭐 개혁신당도 생기고 뭐 이낙연 신당도 뭐 맞아요. 준비 중이고 이제 이게 이제 변화의 조짐인데 이렇게 이제 당이 이렇게 다당제로 가면은 서로 이제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나누면은 독주가 어렵잖아요. 네. 이제 서로 뭐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좀 희망을 찾아봅니다.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니 과반수 정당이 없으면 소수 정당하고 또 연정도 해야 되고 연합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을 합쳐야 예 되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싹트고 상생의 문화가 싹트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희망을 가져보고 있어요. 예. 이게 다당제로 가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제고 또 내각제주의자입니다. 내각제. 예, 그래서 근데 주민들은 오히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양당 체제일 말고? 때는 여기도 극단적으로. 싫고 여기도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랬는데 선택지가 늘어났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시더라고요. 선택지가 늘어났으면서 양당이 그러면 조금 더 주민이나 국민의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눈치를 더 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보게 예, 되죠. 맘대로 예, 이렇게 예. 양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3당이 여러 시도가 최근에는 이제 바른정당인가 하여튼 그거 있었는데 바른미래당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또 사라지고 했다가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또 하여튼 주목되고 관심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천구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볼게요. 네, 금천구에도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도 많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공약사항 주로 밀고 계시는 공약사항은 어떤 게 있으신지 공약이 말씀해 안 주세요. 적혀 있어요 명함에. 공약은 좀 보완 사항인데 제가 미리 보완. 얘기하면 보완이요? 경쟁자들이 다 본따서 다 똑같아. 그렇지. 그럴 수 공약은 있다. 그렇긴 해. 그럼 뭔가 빵 터지는 공약이 있는 거죠. 공약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본 홍보물 때 한다든가 하는데 근데 경기가 있으신 그래도 거예요. 공개할 건 다 공개할 거예요 사전에. 근데 이제 저는 금천구는 정말 그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정치하신 분들이 협력해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금천구라는 곳이 굉장히 그 면적도 좁고 뭔가 무슨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특히 제가 서울의 25개구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왜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안 했어요. 차성수 구청장 때부터 지금 14, 15년 동안 단 한 곳도 하지 않았어요. 예? 저 롯데캐슬 한인수청장이 허가해 놓은 이후로는 그래서 서울에 그런 거는 금천구가 유일해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진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죠. 누가 다세대 다가구 빌라 이런 데 살려고 안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살지만. 그래서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데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 있고 또 하나는 덧붙이자면은 여기 산업과 주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벨리라는 일자리하고 독산동, 시흥동 이 주거 지역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고립된 섬이에요. 이건 뭐 지벨리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직장만 있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광명이나 뭐 어디 뭐 구로나 뭐 양천이나 뭐 이런 데가 살지 금천에 사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게. 이게 잘못됐다 이게. 그 지벨리 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거를 금천에서 하고 교육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길 차도도 빨리 뚫어야 되고 일단 교통부터 또 다른 도로도 또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 또 이쪽에 지금 신통경 모아타운 뭐 공공재개발 지금은 뭐 서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쾌적한 주거를 만들어주고 또 덧붙여서 교육이 좋아져야 되겠죠. 자기 자녀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금날에 초등학교 마치면 떠나시는 거예요. 중학교가 뭐 안천중학교, 가산중학교 보내기 싫다고 왜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금천구의 교육 목표는 인류대학 보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지난번 신년 인사회 때 오세훈 시장과 조희영 교육감이 와서 교육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두 분의 교육관이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론이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학원 강사들의 강의를 서울론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자녀들도 듣고 인류대학을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이 높고 거기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조희영 교육감은 혁신교육만 강조해요. 환경교육, 과학교육 뭐 무슨 그렇다면 공부를 못하면 인성이 다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관이 벌써 우리 이 양쪽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은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도 수월성 머리가 좋은 이 인재들을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여기에 같이 해야 돼요. 평등 교육도 하지만. 근데 평등 교육은 있는데 수월성 교육이 별로 안 보여요. 금천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행정, 그런 정치를 여기 반드시 해야 된다. 금천구가. 그 이렇게 수월성 교육 그게 이제 대학을 좀 잘 보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혹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옛날에 뭐 자사고를 가져오자 뭐 그 과고를 이런 얘기 되는데 그런 정도. 아 저는 그것도 찬성해요. 제가 뭐 10년 전부터 하고 다닌 얘기가 네. 있잖아요.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 되지도 않는 거 거짓말 하지 말고 예? 차라리 나는 부영한테 부영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자. 부영고, 그게 하나고처럼? 자사고든 그렇지 하나고처럼 서울대 80명씩 가잖아요. 은평이 하나고가 하나은행이지. 그러면은 금천이 달라질 것이다. 교육이 도시를 바꾸지 병원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학원가가 있고 거기에 금천구 중학생들에게 쿼터를 10%를 주더라도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 여기 중학교가 좋아질 것이고 학원가는 자동으로 생기고 아니 롯데캐슬 보세요.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중학교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또 학원이 생기겠어요. 예?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전국에서 부영고를 넣기 위해서 인재들이 금천으로 살러 올 것이고 집값이 오를 것이고 당연히 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대 목동병원 목동아파트에 있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약국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긴 하죠. 주민의 삶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그 병원 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어디 갔냐? 전부 어려운 병에 걸리면 네네. 서울대병원,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가지. 네. 저 지방에서도 거기 가지 여기서 수술 안 해요. 간단한 병원 수없이 병원이 많고. 근데 무슨 종합병원이 생기면은 금천이 달라질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재선하고 삼선하려고.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왜 이러냐? 솔직하자. 지금이라도 저는 이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이건 잘못됐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광명의 중앙대병원도 지금 뭐 시설이 절반 쉬고 있다면서요. 예?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여기에 누가 병원을 짓겠어요? 1년에 수백억씩 적자 보면서. 그 무리한 요구잖아요. 부영한테 그런 요구하는 게. 그러면 만약에 당선되시면 요거를 뜯어 고칠 수 있으면은 저는 하고 싶어요. 부영의 이중근 회장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네. 그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자수성가하셔가지고. 경남에 뭐 대학교나 그럼요. 그분이 뭐 체육관도 지어주고 대학교 뭐 강당도 지어주고 심지어 외국의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봉사를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중근 회장 만나서 예? 서울에서 가장 어렵고 열악한 곳에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하나 지읍시다. 이름도 부영고로 합시다. 당신 이름 영원히 남깁시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회장님의 명예롭지 않습니까? 중근고 있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 말씀하신 비밀 병기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 제 비밀 병기 중에 하나. 네. 이 그래요? 얘기를 그게 제가 큰데요? 7년 전에도 했고요. 그때 뭐 서울 금천 신문에 칼럼으로도 썼고요. 근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뭐 민주당 세상에 누가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묻히고 갔는데 저는 사석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수없이 그러면 했어요. 지금 일단은 당선되면 일단은 지금의 지지부진한 그렇죠. 만약에 예. 재검토하자. 단판을 예, 하자. 단판에서 예. 또 할 거면 빨리 하고 예. 아니면은 고등학교 지지. 무슨 뭐 땅도 썩어서 그 정화시킨데도 몇 년 걸리고 뭐 또 부영이라는 곳이 안 지어요. 이번에 재판에서도 맞아요. 졌잖아요. 네, 금천구청이. 네, 그리고 그렇죠. 왜 부영은 빚이 없는 회사예요. 현금이 그냥 땅만 놔둬도 땅값 오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 임대 아파트가 됐든 아파트도 짓고 이게 들어서 저 흉물이잖아요. 저 넓은 땅을 왜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겁니까? 이 금천이란 도시에. 그렇죠. 그런 고민을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이게 따지고 싶어요. 왜 안 하시냐고요, 이걸. 부의원 네 분 계시잖아요. 우리 당 구의원들도 혼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네. 얘기하기 힘든 주제예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그동안에 병원을 한다고 계속 끌고 왔었는데 아니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할게. 역적 이게 취급이에요. 사실은 아, 쉽지 쉽지 않은 않죠.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정말 너무 역적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있어요. 과거에는. 네. 사실 그때 뭐 참 무서웠어요. 24만 명인데 금천구가 거의 30만 명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서명운동 받고 뭐 차선수 그동안에 어쨌든 청장이 해놨으니까. 초선하고 재선하려고 그것을 뭐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관변단체 사회단체 동원해서 뭐 현수막을 뭐 엄청 걸고
거기 다 세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일단 음. 병원도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뭐 광명의 중대병원도 그렇죠. 시기도 준공했고 그렇죠. 상황도 변했고. 그래서 지금 네. 굳이 우리가 이 병원을 계속 밀고 갈 필요는 없다.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아니 이런 지금 거죠. 서울에 마포구도 병원이 없어요. 대학병원이. 어. 서울의 중심에 있는 그런 구들도 없는 데가 많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보세요. 어. 연세 세브란스는 서대문구예요. 거기 가면 돼요. 마포구 주민도. 그렇지, 예? 네네. 구로 나눠서 병원을 아니 그게 가더라니. 무슨 병원을 구로 나눠서 그렇게는 안 가죠. 저도 거대 구로병원에 당뇨약 타러 다녀요. 맞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관념을 왜 갖냐 이거예요. 그 주민들이. 음. 좋은 병원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검찰에 그게 있어야 아, 세수는 좀 도움이 되겠죠. 세수 확보. 네네. 그것뿐이에요. 음. 상가도 잘 안 돼요. 병원 안에 커피숍이고 베이커리고 다 들어가니까 네네. 그쵸 또. 네. 이 정도 하죠. 예. 이거 말고도 깜짝 발표가 또 있나요? 있죠, 많죠. 교통 문제도 있잖아요. 네. 뭐 25일 날 국토교통부가 GTX D 노선을 했죠.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을 넣어서 너무 기쁜데 네. 이게 확정안은 아니에요. 밑에 안을- 써 있더라고. 안을 이거는 최종안이 아닙니다. 네. 변경될 수 있습니다가 네. 명확히 써 있더라고. 난리 날까봐 또. 최종안이 되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라도 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1호선 지하철이 생긴 지가 51년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구가 있습니까 서울에? 그래도 불만이 없는 착한 사람들이 우리 금천 구민들이에요. 금천 구청 역을 보세요. 출구가 하나 있는 역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 시골역보다도 못해요. 그래도 불만이 없어요. 예? 불만 있거든요. 그런 일은 저는 병원보다 더 급한 게 그런 거라고. 아, 네, 예,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네. 살 일이 많죠. 예, 아, 재밌었습니다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예.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네, 나눠서 그래서, 이제 네.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요? 네. 예.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또 10년 전에 뭐에 이끌렸는지 금천에 와서 10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이 무너지고 망하다시피 할 때 뭐 지금의 국민의당 위원장을 맡아서 뭐 기쁠 때도 있었지만 뭐 또 좀 서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서 무슨 뭐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없고요. 뭐 참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어려운 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런 뭐 자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1년생이라 63이나 돼요. 적은 나이가 아니고 제가 이 뭐 일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뭐 운이 따라서 주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나에게 일하라고 주민들이 선택을 주셨다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4년을 내가 뭐 8년 12년 한다는 생각 안 하고요. 4년을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지역의 어떤 성과를 보여드리고 해서 저런 국회의원 정치인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년을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생각이고 그래서 뭐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책임을 맡겨주시면은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화양연화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보고요. 또 뭐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라 또 주시지 않아도 저는 뭐 서운한 것 없이 또 제 그 성격입니다. 저한테 나쁘게 한 사람도 저는 가슴에 안 담아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안 담아 주시더라도 서운하지 않고 또 일을 맡게 되신 분에게 잘 하시라고 축하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4월 10일을 마무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본선 이제 네. 공천 과정이 2월 초에 확정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2월 중순까지 가나요? 뭐 제가 보기에는 3월 초 중순까지 3월 왜냐하면 초까지? 신당이 많이 이제 아. 나오기 때문에 공천을 미리 하면은 또 공천 못 받은 아. 분들이 신당을 가니까 네네. 그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공천이 굉장히 늦어지지 아. 않나 이렇게 아. 들 예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예비 후보 기간이 좀 길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본선에서 예, 본선에 뭐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희망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